도대체 택배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지, 물건은 어디서 소싱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무실을 얻을지 말지, 택배 박스나 기본적인 택배 포장용품을 사야 되는데 이름도 뭔지 헷갈릴 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인테리어 소품샵 창업 준비를 끝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몽 대표입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 소품 온라인 샵을 운영하면서 찍는 일상 브이로그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정보성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 인테리어 소품샵 창업 A2G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몰 오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이라 막막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궁금증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택배입니다. 사업 극초기에는 판매 물량이 극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택배사 계약을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한 건, 두 건 들어오는 주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체국이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 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4,000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택배비 3,000원이나 3,500원 정도 받으실 텐데 택배비로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선택지는 바로 편의점 택배입니다. GS 편의점 택배의 경우에 3,200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GS 편의점 택배의 어플을 미리 깔아두고 예약을 하면 간혹 할인 쿠폰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초반에는 편의점 택배와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다가 일정 물량 이상이 쌓이면 직접 택배사에 컨택해서 계약을 진행해 보시면 돼요. 저는 한 달 물량 한 30건 정도 됐을 때 CJ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계약을 받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CJ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그러니까 택배 보내는 곳에 자주 오시는 택배 기사님 있잖아요. 기사님께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셀러오션이라고 사업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신 있는 지역과 함께 택배 계약을 희망한다는 게시글을 남겨두면 아마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후에 계약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판매할 제품 소싱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우선 제일 기본이 도매국이거든요. 도매국에 들어가서 원하는 카테고리 제품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초반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제품 몇 개를 골라서 판매 페이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때 업체마다 상세 페이지 활용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직접 문의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도매국에서 몇 개 이상 꼭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도 자매 플랫폼인 도매매에서는 한 개만 구매해도 위탁으로 제품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초보셀러들이 위탁으로 판매하기 괜찮거든요. 다만 도매국이랑 도매매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쓸 경우에 다른 판매자와 차별점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하게 도매처 사이트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제품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추천할 만한 온라인 도매처를 제가 정리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죠? 일반적인 인테리어 소품이랑 주방용품 쪽 두 가지로 나뉘어서 도매처 추천을 해놨으니까요.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방문하고 싶으면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의류나 잡화 등이 위주인 동대문 시장과 달리 인테리어 소품은 남대문 시장에 많고요. 남도마켓 어플을 깔아두시면 실제로 남대문 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도매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남도마켓 어플 꼭 깔아두시고 자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남도마켓 어플에서 주문하고 직접 고객에게 배송까지 완료해주는 한마디로 위탁배송 개념이죠. ND 배송이라는 걸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위탁배송비랑 ND 배송 수수료가 일부 붙긴 하는데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도 배송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어떤 곳에서 먼저 쇼핑몰을 오픈할지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사몰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우선 빠른 정상과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한다는 이점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오픈하고 그 외에 뭐 쿠팡, 아니면 옥션이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 또는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오늘의 집이나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사몰은 장기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 초기부터 만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자사몰을 만들고 운영해본 결과 스마트 스토어나 오늘의 집 등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많지만 자사몰까지 와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는 고객은 정말 소수거든요. 게다가 처음 자사몰을 만들 때 도메인도 구입해야 되고요. 디자인을 직접 하기 어려울 때 또 디자인도 구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디자인이 우리 타겟층 고객한테 어필이 잘 되겠다 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을 해보다가 우리 브랜드가 좀 정립된 이후에 자사몰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브랜딩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화면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이 비즈니스 스쿨 무료 교육을 꼭 듣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공식 용어 등에 대해서 초반에 정확히 알아두면 추후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도 매뉴얼을 정확히 검색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문제점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등을 듣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업 초기 광고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광고는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광고 종류도 엄청 많고요. 근데 사업 초기 광고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초기부터 광고를 진행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제한적이고 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광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추후에 진행해봐도 좋고요. 브랜드 이름을 알리고 싶다 하면 인스타그램 광고도 좋습니다. 5번째는 사무실을 얻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다행히도 통신판매업은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초기부터 월 임대료가 이제 매번 나가는 건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아낄 수 있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고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공간도 좀 협소하게 느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의 이제 수익이 좀 보장이 되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안정화가 됐다 했을 때 사무실을 얻으시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택배 포장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해 두셔야 되는데요.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서 제가 쓴 제품이 어떤 건지 여쭤보시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들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죠. 택배 박스예요. 인테리어 소품은 OPP 봉투보다는 종이 박스가 더 적합해요. 배송되다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뽁뽁이나 이렇게 완충제를 많이 싸줘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를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낫짱박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비교해 보니까 다이소 박스라는 사이트가 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박스로 갈아탔고요. 보통 50장이나 100장 정도 단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량으로 샀다가 규격이 안 맞으면 남은 박스들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낱장으로 이제 골고루 사보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딱 적절한 사이즈를 추후에 대량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주력 판매하는 제품 사이즈에 딱 맞도록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대량 구매를 했었는데요. 또 배송을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제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중간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최소한 여러 번 배송을 보내보고 좀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대량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OPP 폴리백인데요. 저는 주로 이렇게 접착식을 써요.
사은품 넣을 때 주로 쓰고요. 뭐 의류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이제 뭐 옷을 접어서 넣거나 이렇게 속포장하는 데 주로 쓰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에는 이렇게 속포장할 일이 없어서 사은품을 넣을 때 주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엽서 사이즈는 11 곱하기 16을 많이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작물을 인쇄를 해가지고 별도 규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맞는 사이즈가 10 곱하기 12짜리 사이즈여서 쿠팡에서 대량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쿠팡에서 1000개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어요. 한번 사두면 여기저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박스 테이프도 꼭 필요하겠죠? 투명 박스 테이프랑 지금 보여드리는 크래프트 친환경 종이 테이프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많이 썼어요. 근데 좀 단점은 겉면이 이렇게 좀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붙이거나 할 때는 접착력이 떨어져요. 저는 최대한 파손 안 되게 보내는 게 중요해서 최근에는 비닐 테이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같이 보이시는 저거 테이프 커터기 보이시죠? 요거는 테이프 커터기 또는 디스펜서라고 부르는데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쫙쫙 늘려서 이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는 물건이에요. 다음은 뽁뽁인데요. 인테리어 소품 판매하게 되면 뽁뽁이는 진짜 필수입니다. 완충제를 엄청 많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비닐 뽁뽁이도 있고 아니면 종이 뽁뽁이, 뭐 다른 말로 크래프트 포장지, 뭐 에어페이퍼라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쓰고 있어요. 완전 꽝꽝 감쌀 때는 비닐 뽁뽁이를 쓰고 조금 뭔가 감성을 더하고 싶은 상황이라던가 뭐 선물용 이런 거를 포장할 때는 주로 종이 뽁뽁이를 쓰고 이렇게 실로 마무리 포장을 해주면 되게 감성 있는 소품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습자지인데요. 다른 말로 색화지, 뭐 포장 속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감성 소품 포장할 때 종이 뽁뽁이랑 함께 쓰면 되게 예쁘고요. 살짝 구겨가지고 같이 포장할 때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닐 대신에 어떤 속포장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테이프를 커팅할 수 있는 테이프 커팅기, 그리고 파손될 위험이 있는 제품들에는 이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쿠팡에 찾아보시면 저렴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쇼핑몰 창업에 대한 준비사항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꼭 인테리어 소품샵뿐만이 아니고 여러 카테고리의 쇼핑몰 창업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궁금증들도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